네, 이번 원격 수업에서는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이동과 산화수 변화로 설명하고 이를 이용해서 산화환원 반응식까지 완성하는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화환원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죠. 산소가 이동해서, 즉 산소와 결합하는 것은 산화, 산소가 이제 분리되는 것은 환원이라는 식으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연소에 대해서 선생님 써놨는데요. 연소나 철이 녹쓰는 반응을 보통 산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산화환원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반응에서 산소가 결합하는 것만이 환원으로 이렇게 구분짓기에는 다른 반응도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범위로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고자 해서 지금은 화원에서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개념이 아니라 확장된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때는 산화라는 것은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이제 좀 구분지어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산소는 얻고 전자는 잃습니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산화수도 나오는데 한쪽을 정확하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화는 산소를 얻고 전자를 잃고 산화수는 증가합니다. 요거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정리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산화는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요. 환원은 전자를 얻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시한 그 화학 반응식에서 나트륨의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잃어버리죠. 이런 경우에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소 기체 같은 경우에는 NaCl이 되면서 염화 이온이 되죠. 전자를 얻었다라는 소리라서 이런 경우에는 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처럼 산화 환원은 누군가는 전자를 잃어버리고 그 잃어버린 전자를 누군가가 얻죠. 그래서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를 얻고 잃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전기 음성도까지 기억을 해주셔서 전기 음성도가 큰 아이는 전자를 잘 뺏어오겠죠. 그런 경우에는 전자를 잘 얻으니까 환원이 굉장히 잘 되겠죠. 거기까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금속과의 반응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교과서에서 실험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연과 황산구리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얘네들은 황산구리의 수용액에다가, 즉 황산 이온과 구리 이온이 녹아져 있는 수용액이죠. 아연판을 넣으면 그 안에서 산화환원이 일어나서 점점 변화를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수용액의 색깔이 원래는 푸른색이었는데 점점 옅어지고 그 다음에 아연판에는 표면에 붉은 물질이 덮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구리 이온 자체가 푸른색이거든요. 그러면 구리 이온은 이제 그 물에 녹아져 있었던 것들이 점점 석출이 되고 그 다음 다른 아이들은 녹아 들어가는 거겠죠. 그 과정을 정확하게 보면 아연 고체는 녹아 들어갑니다. 이온이 되고요.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버립니다. 그 잃어버린 전자를 구리 이온이 받아서 구리는 석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반응이 아연은 녹고 그 다음에 구리 이온은 석출되는 그런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산화환원 반응 중에 하나고요. 관련된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색이지만 석출되면 붉은색을 띱니다. 따라서 여기 변화가 일어난 걸 잘 보시면 푸른색이 점점 옅어졌다라는 소리는 구리 이온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석출이 됐다라는 소리겠죠. 그 석출된 것은 아연 표면에 붉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색깔과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실험이라서 자주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 나오기는 하지요. 또 죄송합니다. 목이 좀 안 좋아서. 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의 반응입니다. 이 경우에는 질산 은 수용액, 즉 질산 이온과 은 이온이 녹아져 있는 수용액에 구리를 넣으면 반대로 은이 석출이 되고 수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즉 푸른색으로 변했다라는 소리는 구리가 녹아 들어갔다라는 소리겠죠. 이온이 됐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화면에서처럼 고체인 구리가 이온이 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그 전자를 은 이온이 받습니다. 근데 두 개니까 두 개로 받겠죠. 두 개가 나왔으니 두 개로 받아야 정확하게 전자의 이동이 완벽하게 마무리되니까 은은 두 개씩 석출이 됩니다. 따라서 화학 반응식에서도 몇 대 몇으로 반응되는지를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자의 이동이 몇 개가 되냐에 따라서 이온이 얼마만큼 필요한지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산화환원으로 화학 반응식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산화환원 동식성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가가 전자를 잃으면 그 잃은 전자를 누군가가 얻겠죠. 그래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또한 방금 전에 구리는 아연과 만났을 때는 석출이 되고 그 다음 은으로 만났을 때는 이온이 됩니다. 그 이유는 금속이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성에 따라 다릅니다. 구리를 보시면 여기가 구리죠. 은이랑 만나면 이온화 되려는 경향이 훨씬 더 큰 거고 아연이랑 만나면 아연이 이온이 되지 구리는 이온이 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거꾸로 아연과 만나면 구리는 석출되게 됩니다. 이러한 금속의 이온화 경향성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외워주시면 문제 풀 때 좀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전자의 이동을 항상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기에는 너무 힘드니까 얘네들이 전자를 얻고 잃고 얼마만큼 산화되었는지의 숫자를 가지고 얘를 이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산화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은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잖아요. 전자가 마이너스니까 전자를 얻은 상태에서는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자를 잃었어. 그러면 원래 원자에서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의 전하를 띠는 것처럼 산화수도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온결합 물질에서는 되게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 이온이 가지고 있는 전하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NaCl에서는 Na가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Cl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거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공유결합일 때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모두 이동한다고 가정해서 그러니까 산화수를 계산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H2O 먼저 볼 텐데요. 이 경우에는 H와 O를 비교했을 때 O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니까 그쪽으로 다 이동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H로부터 전자 하나씩 원래 갖고 있는 거 하나, H로 뺏은 거 하나 해서 토탈 두 개를 가지고 오겠죠.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전자가 늘을 때 마이너스 값이 늘었다고 생각하고 마이너스를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얘는 H는 전자를 하나씩, 그러니까 H 하나가 하나 잃고 또 하나의 H가 하나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됩니다. 하나를 잃어버렸으니까 제로에서 마이너스 값이 줄었으니까 플러스 값이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CO2의 경우에서는 마찬가지로 C하고 O를 비교했을 때 O가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O가 두 개를 가져간 건 맞아요. 하나씩 가져가서 두 개를 가져가서 산화수 O의 입장에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나 C는 O가 두 개가 결합한 상황에서 두 개씩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토탈 4개를 뺏겼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5의 경우에 산소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웬만하면 크기 때문에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갖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F와 만났을 때는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O하고 F하고 만났을 때 F가 O보다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O는 플러스 값을 갖는다라는 예외적인 조항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요. 플로린이 아닌 경우에는 O가 가장 전기 음성도가 크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마이너스 2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H의 입장에서는 얘도 웬만하면은 O나 이런 비금속이랑 만나잖아요, 보통. 그래서 공유결합을 보통 형성하기 때문에 이 아이도 비금속 원소 중에는 그나마 좀 전기 음성도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플러스 1의 값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얘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은 아이, 즉 예를 들어서 금속과 만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값을 갖는다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많이 나오는 것에 산화수를 정하는 규칙을 정리를 한 표인데요. 첫 번째, 원소를 구성하는 원자의 산화수는 0이다. 다시 말하면 H2, O2, Fe, Hg와 같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안정한 상태를 띠는 경우에는 산화수는 제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원자 이온의 산화수는 그 이온의 전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온의 경우에는 그 이온의 전하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3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그러니까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S하고 O를 비교를 해서 O의 경우가 S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죠. 그러면 O부터 따져줍니다. O는 전기 음성도가 마이너스 2라고 했어요. 근데 몇 개 있어? 4개가 있습니다. 근데 S는 잘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S를 미지수로 두고 얘네들을 다 합친 값이 마이너스 2겠거니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 S가 얼마가 되면 된다? 이 식에서는 플러스 6이 되면 되죠. 그래서 S의 그 황의 산화수는 플러스 6이 됩니다. 잘 모르면 아는 거를 가지고 거꾸로 추측해 나가시면 됩니다. H2O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선생님이 앞에서 외우라고 한 것처럼 H의 경우에는 플러스 1입니다. 그러나 몇 개 있어? 2개가 있습니다. 얘를 구성하고 있는 전체 산화수의 합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마이너스 2 값이 같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제로가 되는 것이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산화수 계산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산화수의 증감을 따지기 위해서 원자 하나하나를 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산화수의 합이 제로가 되려면 원자가 몇 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곱해 주셔야 합니다.
요거 잊어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중에 그 반응식 쓸 때 요런 걸 까먹으면은 가끔 가다가 좀 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요. 화합물에서 일족 금속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이거 이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이 되고 마그네슘이 2 플러스가 되죠. 그대로 산화수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F의 경우에는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시고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얘가 마이너스 1이지만 얘 li 같은 경우에 플러스 1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정확하게 제로가 되는구나 라고 거꾸로 검산하실 때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화합물에서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반드시 외워줬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F의 산화수 마이너스 1, H의 산화수 플러스 1, O의 산화수 마이너스 1, 2. 이 정도는 좀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인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외적인 거는 단순합니다. 얘보다 훨씬 더 전기 음성도가 작은 금속을 만났을 때입니다. 금속은 무조건 이온이 되니까 플러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는 요 정도, 요런 예외적인 것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산소입니다. 산소의 경우에는 웬만한 경우에 마이너스 2로 계산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를 조심하셔야지 됩니다. 자, 두 가지 다 여기 나와 있는데요. 과산화물 같은 경우에는 H2O2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H의 경우에는 플러스 1이죠. 근데 몇 개? 두 개예요. 그리고 O의 경우에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하고서는 계산을 해보면 이게 산화수가 전체가 제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얘도 플러스 1이 되는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1이요.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화합물 전체에서는 산화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됩니다. 자, F는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전기음성도가 가장 커서요. 근데 마이너스 1짜리가 몇 개 있어? 두 개 있어서 이쪽 F에 해당하는 산화수는 마이너스 2죠. 근데 O가 있네. 마이너스 2라고 할 수가 없죠. 전기음성도가 F보다는 작으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F가 가져갔었던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즉 산소는 플러스 2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지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산화수 변화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산화수라는 거는 전자를 얻으면 산화수가 증가를 하겠죠.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하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자를 얻으면 마이너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산화수 자체로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전자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산화수가 증가했다라는 소리는 숫자가 커졌다라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플러스 값이 커졌다라는 소리거든요. 플러스 값이 커졌다라는 소리는 마이너스가 없어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전자를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앞에서 전자 잃은 것을 산화, 전자 얻은 것은 환원이라고 하기로 했잖아요. 거기랑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살짝 정리를 해보면 산화와 환원을 정리할 수 있는 정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산소, 그 다음 전자, 그 다음 산화수로 설명을 할 수가 있지요. 산소의 경우에는 산화의 경우에 산소를 얻는 것을 산화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산소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근데 산소를 얻는 반응을 잘 살펴보니까 전자를 잃어버렸네.
근데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거를 숫자로 따졌더니 산화수가 어떻게 됐다? 증가했다. 즉 숫자는 증가합니다. 플러스 값이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를 환원이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잘 살펴보니 이 경우에 전자를 얻는 반응이 됐고요. 이런 경우에 산화수, 숫자로 따지면 마이너스 값이 커지기 때문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정리를 잘 머릿속에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전자와 산화수의 개념은 같이 간다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화수는 그냥 숫자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전자를 잃어버리면, 즉 그러니까 전자를 잃어버렸다라는 소리는 원래 갖고 있었던 것보다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플러스 값은 커지겠죠. 반대로 환원의 경우엔 전자를 얻었어. 마이너스가 많이 가지고 왔어. 그래서 숫자로 따지면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만 한쪽이라도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나머지 한원은 따라올 것 같습니다. 환원을 외우시던가 산화를 외우시던가 한쪽으로 하면 그것의 반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산화환원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이 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산화수가 증가하면 감소한 물질이 있다. 즉 전자를 증가했다라는 거는 잃어버렸다는 거죠. 전자를 잃어버린 게 있으면 얻는 게 있다라는 것과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체 산화환원 반응식에서 또 다른 개념을 이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별거 아닌데 전자를 내가 줬어. 그래서 남을 전자가 이렇게 증가하게 만들었어. 전자를 얻었다, 환원되게 만들었다. 나는 전자를 잃었어. 나는 전자를 잃었어. 산화되면서 그 잃어버린 전자를 남한테 줄 거 아니야? 그럼 걔는 전자를 얻겠지. 그러면서 남을 환원되게 만들어. 즉, 나는 산화되면서 남을 환원되게 만드는 거는 환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 나는 환원되면서 남의 걸 뺏어와야 되겠지. 그래서 남은 산화되는 것을 산화제라고 합니다. 얘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소화제가 있죠. 소화제는 소화를 시키는 애잖아. 내가 소화되는 게 아니라 남을 소화되게 만드는 애를 소화제라고 하잖아. 마찬가지로 산화제. 내가 산화되는 게 아니라 남을 산화시키는 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뭐가 돼야 돼? 환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거를 이제 화학 반응식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철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산화수가 자, 산소부터 따지라 했죠?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전체 몇 개야? 마이너스 6이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되려면 여기는 플러스 6이 돼야 돼. 그러면 두 개가 이미 있으니까 철 하나는 플러스 3이다. 이런 식으로 챙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쪽 옆에 반응 후, 그러니까 화살표 옆에를 보시면 철의 경우에 혼자 있네. 그런 경우는 제로라고 표시를 해주죠. 자, 그 다음 CO 를 봅시다. CO의 경우에 O는 마이너스 2라고 따져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니까 C의 경우에 플러스 2가 되겠죠? 자, 옆으로 가봅시다. 마이너스 2 맞습니다. 근데 몇 개 있어? 4개 있지. 그러면 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플러스 4가 돼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겠죠. 그럼 각각을 살펴봅시다. F의 입장에서 보면은 산화수가 어떻게 됐을까? 감소했겠죠? 플러스 3에서 제로가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라 부르냐? 환원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C의 입장에서 봅시다. C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어? 산화수가 증가했지. 이런 경우엔 뭐다? 산화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산소의 입장에서도 C의 O가 하나였다가 O가 2개 됐잖아. 산소를 얻었네. 산화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이 경우를 잘 살펴보시면, 어, 나는 환원이 됐어. 철의 경우에는. 그러면서, 환원이 됐다라는 소리는 전자를 얻었다라는 소리죠. 누구한테서? C한테서 얻어왔겠지. 그러니까 C를 어떻게 하는 아이다? 산화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산화제에 해당이 되겠죠.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산화제. 구리다. 자, 그리고 CO의 입장에서는 반대잖아. 그래서 뭐가 됐다? 환원제에 해당하게 됩니다. 산화제를 찾으세요, 환원제를 찾으세요라는 얘기가 나오면 너무 당황하지 말고 내가 환원되는지 산화되는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환원이 된다면 산화제인 거고, 내가 산화가 된다면 물어보는 아이가 환원된다면 산화제인 거고, 물어보는 아이가 산화됐어. 그럼 환원제인 거지. 그래서 산화 환원을 찾으시면 같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나왔냐? 산화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산화제와 환원제의 상대적인 세기를 보시면 어떤 경우에서는 그 어떤 물질과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전자를 잃거나 얻는 그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환원제로도 쓰이고 산화제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쓰이는 경우가 잘 나오는데요.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먼저 이제 산화수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2가 두 개야. 그러니까 플러스 4가 되겠죠. 그리고 얘의 경우에는 플러스 1짜리가 두 개야.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죠. 자, H의 입장에서 봅시다. 얘는 플러스 1일 거고요. 두 개니까 마이너스 2. 황은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면, 자, 황의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게 됐어? 산화수가 감소했지? 환원이 됐고요. 그리고 요쪽 황은 다시 이렇게 되면서, 왜 얘네들이 만나서 세 개가 됐으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산화수의 경우에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산화가 됐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이산화황의 입장에서 보시면 내가 환원됐어. 그러니까 남을 산화시켰겠지. 그래서 산화제의 역할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산화수, 환원제로 작용하는 경우에 산화수가 바뀌는 건 이 본인의 산화수가 바뀌진 않고 남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지금 염소의 경우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어? 산화수가 감소해서 얘가 환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 얘 입장에서 보면은 자, 플러스 1이 두 개야. 2, 마이너스 2가 8개. 그럼 얘는 얼마야? S는? 플러스 6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산화수는 어떻게 됐어? 증가했지. 산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산화됐으니까 뭘로 쓰였어? 환원제로 쓰였겠죠. 누구랑 만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렇게 산화수 계산을 해주시면서 산화제, 환원제까지 찾아주시고 누가 산화됐는지 환원됐는지를 정확하게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얘를 이제 응용해서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는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는 동일하다는 게 가장 큰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예시를 보시면 얘의 이제
환원 반응식을 완성해야 합니다. 제일 먼저 각 원자의 산화수를 구해놨고요. 그리고 반응 전후의 산화수 변화를 조사를 합니다. 반응 전에는 제로였다가 플러스 2가 됐으니까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했겠죠. 그 다음 H의 입장에서는 CL의 경우에는 산화수 변화가 없지요. 이런 경우는 따져주지 않습니다. 근데 H의 입장에서는 산화수가 어떻게 됐어? 마이너스 1로 감소했겠죠. 이런 거를 먼저 이렇게 따져주시고 변화된 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산화되는 원자 수와 환원되는 원자 수가 다른 경우, 지금 이 변화된 아이들만 살펴보는 겁니다. 자, mg는 mg 하나하나죠. 그 숫자를 맞추라는 소리인데 H의 입장에서 보시면 H는 하나였다가 H가 두 개가 되죠. 그러니까 숫자를 두 개로 맞춰주라 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CL도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직은 안 합니다. 산화환원의 방법에서 할 때는 아직은 안 하고 산화수 변화된 애들만 먼저 챙겨줍니다. 자, 변화된 애들을 숫자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지금 이렇게 변화된 mg에서 mg 2 플러스로 변화된 아이는 플러스 2, 그러니까 변화된 숫자가 2죠. 그리고 h의 입장에서 보시면 변화된 게 1인데 앞에 숫자 2를 맞춰줬으니까 곱하기 2야. 이 소리는 뭐냐면 얘네들의 숫자가 2 증가된 것과 감소된 게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산화수 계산은 끝났어요. 그래서 네 번째, 증가한 산화수와 감소한 산화수가 같도록 개수를 맞춘다는 끝났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산화수 변화가 없는 원자들의 수를 맞춥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조금 이제 거슬렸었던 CL의 두 개를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대로 빨리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먼저 산화수를 변화가 된 애들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을 주셔야 그 개수가 바뀌지 않습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두 번째 예를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요. 먼저 산화수를 계산을 해줍니다. 자, 산화수가 여기 산소는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4개짜리니까 8개죠. 마이너스 8. 근데 C하고 합쳐졌을 때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C는 3, 6이어야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플러스 3. 그 다음 얘가 산화망간인데 지금 얘 경우에는 마이너스 2가 8개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 망간 자체가 플러스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얘는 그대로 플러스 1 써주시면 되고 마이너스 2 4개니까 플러스 4. 그리고 얘는 그대로 앞에가 플러스 7이었다고 해서 반응 후에 무조건 플러스 7은 아니에요. 이온수 잘 보세요. 그 다음 얘가 플러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산화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된 것만 살펴봅시다. 지금 산소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뭐 변화된 거 없죠. 그리고 H의 경우에도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게 딱 보이는 게 탄소 증가했죠. 그 다음 망간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5 감소했죠. 그래서 얘네들의 경우에만 먼저 개수를 맞춰줍니다. 지금 개수를 맞춘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C가 2개인데 하나죠. 그러니까 앞에 먼저 2를 붙여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망간의 경우에는 하나니까 뭐 상관없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의 증가한 것과 감소한 것의 산화수가 같도록 해줘야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개수를 바꾸면서 증가한 양이 플러스 2가 됐습니다. 그 다음
감소한 거는 개수를 변하지 않았죠. 마이너스 5가 됐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양과 감소한 양이 같으려면 증가한 양에 5를 곱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감소한 양에 2를 곱하면 똑같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로를 곱해줍니다. 뭐 최소 공배수를 곱해라 그러는데 보통은 서로를 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숫자를 붙여줍니다. 무슨 소리냐? 증가한 C2O4, CO2 얘네들한테는 2를 곱합니다. 5를 곱합니다. 증가한 양이 2에 5를 곱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5. 그 다음에 2, 5 하면 10이죠. 그 다음 감소한 양에는 몇을 곱한다? 2를 곱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2, 여기가 2가 됩니다. 그 다음 산화수가 변화가 없는 애들을 이제 맞춰줍니다. 산화수 변화됨이 없는 애들이 누구였어? 얘네였죠. 근데 여기 있는 것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여기 있는 것도요. 자, 그러면 5의 경우에는 이전에 몇 개야? 여기가 5, 그 다음에 2, 여기가 10, 2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러면 얘가 몇 개야? 20개고요. 여기가 몇 개야? 8개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게 28개니까 이쪽도 28개를 맞추려면 자, 이렇게 해서 20개. 여기가 8개여야 되니까 요 앞에 몇을 붙인다? 8을 붙인다. 그러다 보니까 H의 입장에서는 몇 개? 16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단순하게 몇을 붙이면 된다? 16개를 붙이면 끝. 자, 증가와 감소한 거에 먼저 개수를 맞춘 걸 곱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이들을 챙기시면 앞에 산화된 증가된 거 얘네들 개수 맞춘 거를 이제 전혀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게 익숙해지시면 좀 더 편하게 개수를 맞추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반응식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꼭 연습 많이 해보시고 산화환원 반응식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온전자법이라고 해서 반쪽 반응식을 이용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비교하셔서 편한 걸로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나와 있는 거에서 산화수를 먼저 구하고요. 산화수를 바탕으로 해서 산화와 환원을 챙깁니다. 자, 근데 이때 원자의 종류와 같도록 맞추는데요. 2개가 됐으니 앞에 2개를 붙여주는 게 맞고요. 5가 등장을 했잖아요. 근데 옆에 5가 없지. 그러니까 5가 있으려면 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반응식 전체에서 보시면. 그래서 필요한 숫자, 종류와 수가 같도록 맞춥니다. 그런 다음 각각의 양쪽에 전하량이 같도록 전하수를 맞춰주는데요. 전자의 이동을 따져주시면 됩니다. 자, 얘가 제로가 되려면, 그치? 마이너스 1이 2개 있는 애가 제로가 되려면 전자 2개가 또 튀어나와야 되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산화수를 따져보니까 5가 차이가 나는 거야. 그래서 5가 차이가 나게 만들어줍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양쪽이 동일해지려면 위에는 5, 밑에는 2를 곱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맞춘 다음에 더해주면 요 반응식이 나오고 얘는 요 앞에 있는 반응식하고 약간 비슷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망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양쪽에 숫자가 이런 식으로 5, 7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때려 맞추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산화수 변화량을 정확하게 따져주셔야 나중에 고생을 안 하거든요. 숫자 되게 애매하게 틀리거든요. 그런 경우에 꼭 정확하게 산화수 변화량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만나면서 요거 화학 반응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나와 있는 열의 이동은 다음 주에 오프라인에서 문제 풀고 뭐 열의 이동 진도 나가고 하면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